네, 이번 시간은 상부 위장관 출혈 중에서도 정맥류 출혈 환자가 응급실에 왔을 때 초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가장 중요한 건요. 바이탈 사인이 흔들리고 있다면 안정화시키는 게 가장 최우선입니다. 성인 60kg를 기준으로 했을 때요. 1리터 이상의 피를 흘리게 되면 그때부터 혈압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보상적으로 맥이 빨라지는데요. 거꾸로 이렇게 바이탈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건 많은 양의 피를 지금 흘렸고 그만큼 위급하구나. 그래서 이거를 빨리 안정화시켜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기본적으로 기도를 확보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정맥류 출혈 때문에 토혈을 하게 되고 이런 이제 혈액이 폐로 흡인되는 걸 방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도를 확보하고 유지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산소를 공급을 해야 됩니다. 산소 포화도를 통해서 저산소 혈증이구나 라고 하거나 아니면 보통 동반된 심폐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럴 때는 저산소 혈증을 예측하고 산소 공급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액이나 수혈을 해야 되겠죠. 자, 보통 수액 같은 경우는요. 초기에 혈장을 빨리 불려야 되기 때문에 콜로이드 계열을 쓰기보다는요. 크리스탈로이드 계열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노말 셀라인을 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바이탈이 지금 개선이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보통 2리터까지도 넣었는데 이거보다 이제 이상으로 넣어도 바이탈이 안정화가 안 된다. 아니면 이 사람이 계속적으로 활동성 출혈을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수액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이제 수혈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수혈을 통해서 헤모글로빈은 7에서 9 정도로 유지를 해야 되고요. 또 헤마토크릿 기준으로는 한 25% 전후로 유지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급성 출혈이 있을 때 적혈구를 이제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안에 혈액 응고인자도 다 소실이 됐겠죠. 그래서 혈액 응고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FFP 보충을 통해서 충분히 교정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액을 줄 때요.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특히나 이런 정맥류 출혈 환자에서는요. 자, 간경변의 합병증으로 알고 계시죠? 간경변이 생기면 간이 딱딱해지면서 이제 문맥압이 상승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맥류가 생기고 정맥류가 터져서 출혈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일단 수액을 통해서 바이탈이 안정화됐다. 그런데도 계속 수액을 많이 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이 수액을 과도하게 주게 되면 문맥압을 더욱더 항진시켜서 정맥류 출혈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탈이 안정화됐다라고 했을 때는 수액을 감소시켜야 돼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수액을 과도하게 해주면 기본적으로 폐 부종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적절한 수액은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1튜브로 이리게이션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자, 우리가 이제 비위관을 넣는다라고 하잖아요. 코에서부터 위로 연결이 되는 관을 집어넣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관을 통해서 우리가 노말 셀라인을 집어넣습니다. 주사기가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푸시를 해서 집어넣은 다음에 여기 이제 출혈이 있으면 이제 섞이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주사기로 뽑아내죠. 그래서 흡입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서 출혈이 얼마나 나타났는지 출혈 정도를 파악해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위를 세척하는 효과가 있다 보니요. 결국 우리는 내시경을 해야 돼요. 진단적으로도 치료적으로도 내시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시경을 하기 전에 시야를 확보해 주는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L튜브 이리게이션 합니다. 네, 그런데 L튜브 이리게이션 할 때 주의사항은요. 과도하게 흡입을 하다 보면 위 점막에 상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 점막에 미란을 일으켜서 내시경으로 우리가 출혈부를 찾을 때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과도한 흡입은 삼가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약물적인 치료로 넘어갈 텐데요. 자, 일단 우리는 상부 위장관 출혈 정도인지만 대충 이제 짐작을 할 뿐이지 지금 진단을 한 게 아니에요. 상부 위장관 출혈도 정맥류 출혈이 있겠지만 자, 궤양성 출혈도 많습니다.
지금 뭔지 모르죠. 자, 그리고 간경변이라고 하는 기저질환이 있을 때 무조건 정맥류 출혈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간경변 환자가 상부 위장관 출혈로 병원에 왔는데 그게 보통 40% 정도는 궤양성 출혈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간경변 환자가 있다. 정맥류 출혈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궤양성 출혈인지 정맥류 출혈인지 아직 알 수 없어요. 내시경을 하기 전에는 감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아직까지도 내시경하기 전 단계인 약물 단계에서조차 우리가 베릭스 블리딩과 얼서 블리딩에 대한 치료를 다 해줘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약물 치료로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내시경하기 전이기 때문에 정맥류 출혈에 대한 약물 처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화성 궤양에 대한 출혈도 우리가 약물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우선 정맥류 출혈부터 볼게요. 정맥류 출혈에서는 혈관 수축제 계통을 씁니다. 그러니까 내장 동맥으로 유입되는 혈관을 수축시키게 되면요. 결국 문맥으로 유입되는 혈류를 감소시킬 수 있어서요. 문맥 압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문맥 압 항진을 완화시켜서 결국 정맥류 출혈을 완화시키는구나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대표적으로 털리프레신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 털리프레신은 보통 2mg을 IV로 정맥으로 볼러스로 준 다음에요. 이제 규칙적으로 이제 뭐 시간마다 투여를 하는데요. 보통 3일 정도 투여를 해야지. 그러니까 보험 급여가 인정되는 게 3일 정도고요. 자, 일단 부작용 중에 조금 치명적인 게 있어요. 부정맥, 대표적으로 톨사대빵 같은 거 있죠. 그 다음에 심장 허혈을 유발하고요. 뭐 심부전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등등.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환자분의 기저 질환을 조사할 때 만약에 허혈성 심질환의 병력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굳이 털리프레신을 써서 부정맥을 더 유발하고 심질환을 유발할 위험을 높일 필요가 없겠죠. 그럴 때는 털리프레신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는 소마토스타틴을 씁니다. 소마토스타틴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이제 혈관 수축제의 일종이고 처음에는 일단 250 마이크로그램 정도를 IV로 볼러스 투여한 다음에요. 나머지는 이제 컨티뉴어스하게 인퓨전 하면 됩니다. 보통 2, 3일 정도 쓰고요. 얘도 이제 가능한 부작용은 있습니다. 구역, 구토, 설사 같은 것도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심부전이나 심장허혈 이런 걸 유발하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혈성심 질환의 병력이 있을 때는 당연히 소마토스타틴을 쓰는 게 맞겠죠. 자, 이거를 이제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화성 궤양 출혈에 대한 건요. 우리가 PPI를 쓰면 됩니다. 프로톤 펌프 인히비터죠. 자, 이거를 쓰면 되고요.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정맥류 출혈이 있을 때는요. 예방적 항생제를 쓰는 게 도움이 됩니다. 굳이 이렇게 이제 정맥류 출혈이 있는데 감염의 증거가 없더라고 하더라도요. 예방적으로 보통 3세대 세파 정도를 쓰게 됐을 때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쓰게 되면은요. 생존율 향상에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예방적 항생제로 쓰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셔 하는데요. 베타블로커는 급성기 치료에서 쓰는, 그러니까 추천되는 약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H2 블로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베타블로커는요, 나중에 이제 2차 예방 효과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치료에 대한, 그러니까 처음에 출혈이 발생했을 때 쓰는 약제는 아니고요. 재출혈을 이제 예방하는 목적으로 베타블로커를 쓰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일단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약물 치료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내시경으로 지혈을 해야 됩니다. 내시경 지혈술로 넘어와 볼게요. 자, 내시경 지혈술에는요. 대표적으로 EVL이 있습니다. 자, 엔도스코픽 베릭시알 라이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건 우리가 정맥류나 아니면 혈관 같은 거 있죠. 출혈의 이제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얘네들을 묶거나, 그러니까 라이게이션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이제 처음에 출혈이 났을 때도 굉장히 효과적이지만요. 재발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정맥류, 그러니까 식도 정맥류에도 효과가 있겠지만 일부 위 정맥류에도 초치료에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예전에 이렇게 이제 뭐 정맥류 치료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는데 보기에 EVL에 있다. 그러면 무조건 EVL을 고르면 맞다. 이런 식의 이제 접근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EVL은 정맥류 출혈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치료법입니다. 자, 근데 그렇게 접근하시진 마시고요. 자,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적응증을 확인해 보시면서 답을 골라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바이탈 사인이 불안정하거나 아니면 시야가 이제 확보가 안 되는 거죠. 이랬을 때 무리하게 내시경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24시간 이내에 시행하면 생존율에는 큰 이제 뭐 영향이 없거든요. 비슷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내시경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효과적으로 이제 지혈을 했습니다. 효과적으로 지혈을 했을 때 보통 이제 털리프레신이나 소마토스타틴을 끊어도 되지만 조금 더 안전하게 가고 싶다 해서 2일 정도는 더 쓸 수도 있고요. 자, 이건 이제 팔로우 기간 같은 경우는 의사 선생님마다 재량에 따라 다른데요. 그러니까 횟수나 간격 같은 것들은 이제 조금씩 다르겠지만 보통 2에서 4주 후에 팔로우업으로 EVA를 한 번 더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재발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반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EVO라고도 하는 게 있어요. 엔도스코픽 베릭시아 오블리터레이션의 약자인데요. 요건 이제 폐쇄술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위정맥류 출혈이 있을 때 사용을 하고요. 이제 히스토아크릴이라고 하는 거 분명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히스토아크릴을 주사를 해서 경화로, 그러니까 경화요법으로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내시경 지혈술이고요. 지금은 빠르게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풍선 탐폰에 대해서도 약간 알고 계셔야 되는 게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자세하게 다뤄본 적이 있긴 해요. 이 풍선 탐폰은 아예 이제 내시경 지혈술을 시행해 볼 수 없는 경우나 아니면 자, 약물 치료를 했는데도 지혈이 안 잡히거나 또는 이제 내시경 지혈술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준비 단계에서 갑자기 이제 바이탈 사인이 굉장히 불안정해지거나 했을 때요. 그러니까 시간을 끄는 목적으로 응급 상황에서 사용해 볼 수 있는 선택적인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대량 출혈로 바이탈 사인이 이제 흔들리는 경우에 자, 일단은 우리가 놀라면,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팔 같은 데 상처가 나서 피가 이제 콸콸콸 나죠. 그럼 놀래서 일단은 빨리 압박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식도 쪽이나 위쪽에 정맥류 출혈이 났을 때 이걸 당장에 손을 집어넣어서 누를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관에다가 풍선이 달린 걸요 집어넣어서 이거를 팽창시켜주면 풍선으로 압박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 용도로 씁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우리가 위치별로 위도 이제 압박할 수가 있고요. 식도도 압박해 줄 수 있고 또 이 보통 세 개의 이제 주머니가 있어서요. 또 안에 위 흡입물을 뺄 수도 있는 하여튼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풍선 탐포는 보통 이제 너무 오래 이제 위치하고 있으면요. 보통 48시간 이상은 유지하고 있지 않거든요. 왜냐면 이제 너무 오래 이렇게 있으면요. 견인할 때 이제 점막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래 거치시키진 않는다. 이 정도로 이제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이 풍선 탐포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어디에 쓸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일단 시간을 끄는 목적으로 쓸 수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자, 우리가 SP 튜브라고도 합니다. 자, 이거는 쌍스타켄 블랙모 튜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영상의학적으로도 지혈술을 해볼 수 있어요. 보통 이제 영상의학과에서 실제로 합니다. 자, 이거는요, 보통 이제 내시경 지혈술이 불가능할 때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학생들은 오히려 이제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팁스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BRTO라고 하는 것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이제 이 팁스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에는 없는 것 같은데 네이버 TV에서는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팁스나 BRTO는 이해하는 게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제가 그냥 빠르게 그냥 넘어갈게요. 다음에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일단 불응성 정맥류 출혈일 때 시행을 하고요. 부작용은 제가 그때도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간성 뇌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BRTO는 보통 이제 위 정맥류 출혈일 때 내시경 치료가 불가능할 때 시도할 수 있고요. 이건 이제 간성 뇌증을 높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적응증과 금기증 이런 것들이 이제 상세하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 우리가 좀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 우리가 내시경 지혈술이 불가능할 때 영상학적으로 지혈술을 쓸 수 있구나. 이렇게 이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제 말이 나온 김에 2차 예방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자, 정맥류에서 한번 초출혈이 났는데요. 여기서 재출혈이 또 날 수 있겠죠.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방지를 해야 됩니다.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초출혈뿐만이 아니라 재발 예방에도 가장 많이 이용하고 효과적인 EVL을 또 반복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베릭스 정맥류를 폐쇄를 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횟수나 간격 같은 거는 담당 의사의 재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베타 블로커가 여기서 나오죠. 비선택적 베타 블로커를 쓰는데요. 자, 베타1도 건드릴 수 있고 베타2도 건들 수 있습니다. 자, 주로 프로프라놀로를 쓰죠. 그리고 카베딜롤도 쓸 수 있어요. 카베딜롤. 자, 이 효과는 거의 유사하긴 한데요. 이 카베딜롤의 경우는 알파 아드레너직 액티비티를 기량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보통은 프로프라놀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정맥류 출혈에 대해서 쭉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너무 많은 걸 설명을 드려서 약간 정리가 안 되실까봐 간단하게 같이 정리해 봅시다. 자, 일단 바이탈 사인이 안정화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기도를 확보하고 필요하다면 산소를 공급하고 수액도 줄 수 있고 수혈도 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L튜브를 통해서 혈액을 얼마나 흘렸는지 출혈 정도나 또 내시경 전에 위세척 효과로 시야를 확보해 본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약물 치료에 대해서 봤는데 내시경을 아직까지 하기 전이기 때문에 상부 위장관 출혈이더라도 정확하게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정맥류 출혈이나 아니면 이 소화성 궤양 있죠. 얼서 블리딩에 대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약물을 다 써야 되는데요. 일단 정맥류 출혈에서는 우리가 혈관 수축제 계열인 털리프레신과 소마토스타틴을 쓴다라고 말씀드렸죠. 털리프레신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이 심장, 그러니까 허혈성 심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쓰기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병력 조사를 해서 허혈성 심질환이 있을 때는 소마토스타틴을 써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소화성 궤양 환자에서는 PPI 제제를 쓰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메프라졸 같은 거요. 자, 그리고 예방적 항생제 효과로서 생존율 향상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래서 3세대 세파를 보통 일주일 정도는 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시경 이제 지혈술로 갔는데요. EVL이 참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EVL은 초출혈에도 좋고 예방에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EVO라고 하는 것도 있다. 위정맥류 출혈이 있을 때 히스토아크를 주사를 해서 경화요법으로 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시각각, 그러니까 바이탈이 굉장히 흔들릴 때, 뭐 아니면 약물 치료했는데도 효과가 없고 내시경 지혈을 하려고 준비 중에 갑자기 바이탈이 흔들리거나 아니면 내시경을 쓸 수 없을 때 등등 다양한 이제 원인에 의해서 SB 튜브를 쓸 수 있다. 마치 손으로 이제 압박하는 것처럼 식도에다가 이제 풍선이 달린 관을 집어넣어서 풍선으로 압박을 해서 지혈을 하는 효과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48시간 이상은 유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견인할 때 점막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거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내시경 지혈술이 아예 불가능했을 때는 우리가 영상의학적으로 지혈술을 쓸 수 있는데 팁스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BRTO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어렵기 때문에 적응증, 금기증, 그리고 어떤 기전인지 상세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 이런 게 있구나 생각하고 넘어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초출혈에 대한 치료가 끝난 거지만 이제 우리가 2차적인 예방도 해서 재출혈을 방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역시나 EVL 반복해서 쓰고 자, 뭐 간격이나 횟수는 의사의 재량이고 또 우리가 베타블로커인데 비선택적 베타블로커인 프로프라놀롤이 대표적이고 가베딜롤이란 것도 쓸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정리가 되셨나요? 자, 중요한 거니까 꼭 이제 요 정도의 흐름을 알고 계시는 게 좋겠고요. 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